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이제 관심은 그다음 정치 행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대선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도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무죄 선고 뒤 먼저 국민과 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이제는 남을 공격하지 말고 이제 도민들의 관심은 홍 지사의 다음 행보. 경남 정가에선 홍 지사가 항소심 무죄가 나오면 대선에 나설 것이란 말이 일찌감치 돌았습니다. 여권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 홍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은 탓에 홍 지사는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명시적인 말 대신 여운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천하대라. 천하대라는 대란 대치의 지혜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번 판결로 경남도정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도지사 3선 출마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족쇄를 푼 홍 지사가 어떤 정치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인격적인 처우와 임금 착취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도록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소극적 대처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의 깻잎 농장에서 하루 11시간가량 일했다는 캄보디아 여성. 농장주에게 임금 착취와 포근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이것들이 진짜 막, 사장님한테 인사도 안 해, 이것들이. 너희들 왜 그럼 화장실 가는데? 왜 물 먹는데 그러면 일을 해야지, 일 시간인데. 한 시민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9월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임금 착취 등을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해당 감독관이 관계자 조사와 현장 조사 한 번 한 뒤 사건을 지난달 종결한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건을 제기하는 거를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무조건 다 이랬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임금 못 받았다. 이걸 해서 걸어요. 특히 감독관들이 비닐하우스 합숙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반말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진정을 제기했을 때부터 양산지청에서 가족같이 일하지 왜 진정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사에 대한 이제 과정을 제대로 좀 알려주지 않아서 나가야 돼 강제 출국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인권단체와 해당 노동자들이 감독관 교체 요구와 함께 농장주들을 다시 고소 고발하면서 5개월 만에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NC다이노스 이태양 선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NC다이노스 팀 유망주로서 승부조작을 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고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5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창원시 상남동의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차려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해 지난 1월부터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 동네 이웃과 함께 아이를 기르는 공동육아가 경남에서도 인기입니다. 학부모들은 육아 고충도 나누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노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걸음마를 막대 나이 8명이 놀이방에 모였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금세 어울려 놉니다. 엄마들도 서로의 아이를 돌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지난 3일 창원에서 처음 문을 연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엄마가 혼자서 놀아주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끼리 만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엄마들도 힐링이 되고. 동네 이웃과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고 돌아가면서 육아 수업을 진행해 정보도 나눕니다. 도서나 장난감 같은 거를 막 이용하실 수 있고요. 3월부터는 주 2회 프로그램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린이집 대신 공동육아를 선택한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6개월부터 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20여 명이 함께 자랍니다. 흙장난도 마당에서 마음껏 하고 까서 먹어. 형제자매처럼 서로 챙기며 사회성도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마당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고 내가 흙장난을 하고 싶으면 흙장난을 하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 전국에 운영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70여 곳, 경남에서만 10여 곳이 문을 열어 공동육아가 보육대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잘라내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답이 없었던 치매 치료의 길이 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입니다.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뇌에 쌓여 끈끈하게 뭉쳐있는 이 단백질을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걔네들이 원래 약간 물이 잘 안 녹는 애 쪽으로 돌아가는 애들인데 메커니즘 밝히는데 사실 좀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 독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성 단백질에 잘 달라붙는 물질을 양옆에 배치하고 가운데 금속성 물질을 넣어 만든 이 복합체는 물을 끌어와 치매 유발 물질을 흐물흐물하게 만든 뒤 잘라낼 수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새 물질을 개발한 연구진은 현재 생체 조직 내 실험 등을 통해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가기 전에 반응성을 조금 높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작용 없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약으로 가야 되면 부작용이 사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치매 치료제로 상용화하기 위해선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 잡지인 미국 화학회지의 표지로 출판됐으며 세계 주목할 만한 논문에도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굵직한 빗줄기는 그쳤지만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나진 못했습니다. 북서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아침 중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진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어제보단 쌀쌀한 기분이 들겠고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저녁으론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이 물러나고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빛 오후로 갈수록 맑아지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김해가 12도, 창녕은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는 거제 15도, 김해는 16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진주가 13도, 거창은 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4도, 산청 12도, 함양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 우산 챙길 날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구는 소규모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개량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김해시는 미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 100가구에 가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천시는 어족자원 유지를 위해 1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어선 25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이 성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332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정률이 52%에 이르러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또 이번 달에 대회 운영 인력과 자원봉사자 모집에 들어가 10개 직종에서 2천여 명을 선별해 교육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수정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업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애초 수정 산단의 전기와 전자, 로봇 업체 유치를 추진했지만 희망 기업이 적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으로 올해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2013년 이후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 한 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로 고용 창출을 한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군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 민간투자자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공모 마감일은 5월 17일이며 국내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이내 건설회사가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재공모에서도 주거 상업시설 규모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4월 단독 응모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지난해 12월 주거 상업시설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취소했습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이 지역에 거주하는 만학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남해대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망설이는 만 25세 이상 만학도 신입생에게 장학금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생활비 장학금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위탁 협약을 해지한 거창 스포츠클럽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에 클럽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창 스포츠클럽은 어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 군수가 직전 군수의 업적이라는 이유로 3년의 약정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평가로 위탁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거창군은 공공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클럽이 무단 점유해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행정 집행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